자, 이제 확통 끝나면 밥 먹어요. 확통은 2시간이라.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확률 용어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만 간략하게 봤습니다. 오늘은 덧셈 정리, 곱셈 정리, 그 다음 조건부 확률, 사건의 독립 이렇게 볼 건데, 실상 문제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에서 나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 뒤에 통계는 사실 어려운 문제로는 많이 활용을 안 하는 편이고, 그래도 뭐 29번이나 28번에는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런다고 30번에 아예 등장 안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고 30번에 많이 등장하는 건 경우의 수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이 부분은 사실상 풀다 보면 뜻만 잘 이해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전 사건, 그러니까 근원 사건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체 집합이라고 놨어요. 그럼 A라는 사건이 있고,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비중이 요만큼,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비중이 요만큼 이라고 했을 때,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분의 A가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가 PA라고 하는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마찬가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전체의 원소의 개수분의 B의 원소의 개수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의 합집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보면 되냐?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얘를 PA 합집합 B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 배우면서 뭘 배우냐면 원소의 개수를 셀 때 A 합집합 B라고 이렇게 하면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배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A, B가 서로소라고 해요. 집합 A, B가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사건 A, B라고 봤을 때는 사건 A, B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배반이라는 말이 서로소라는 뜻이에요.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서로소. 그럼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애들이다 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면 결국은 A 합집합 B라는 애는 A랑 B랑 더하고 끝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왜? 교집합이 어차피 0이니까 서로서라서 교집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쟤를 이제 확률로 가지고 오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토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을 갖다 적용을 해서 보면 P 전체 아니야 전체 분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분의 A 더하기 전체 분의 B 그다음 빼기 전체 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확률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확률 A 합집합 B라고 하면 얘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뭔 소리야? 확률을 각각 더하고 교집합,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쟤를 왜 빼주는지는 알고 있죠? 여기서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어요. 누가? 얘가. 그럼 카운팅이 2번이 되기 때문에 카운팅을 한 번만 해야 돼서 한 번 카운팅한 거는 빼준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집합을 좀 떠올려서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집합의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사건의 확률. 여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합으로 보면 여집합이에요. 그래서 PA의 여집합 따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얘는 1-PA랑 같아진다. 어차피 전체에서 A가 일어나는 집합. 다시 말하면 A 사건이 일어나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거. 걔를 뺀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네. 여기선 복잡할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92페이지 1번 한번 보세요. 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요건 지울게요. 거기 잘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우. 자,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라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중에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5P4가 되고 전체는 120까지 이렇게 돼요. 그죠? 120개의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500 이상이 되는 걸 B라고 합시다. 그럼 쟤네들의 합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A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5배수라고 했으니까 4자리 중에 끝에가 5가 오면 돼요. 안타깝게 0은 없습니다. 그죠? 여기다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숫자 4개를 이 앞에 3자리에 나열을 하면 돼요. 그래서 4P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이 자리에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있다. 그래서 얘는 24개. 마찬가지 B를 골라보죠. 자, B를 고를 때 봤더니 3500 이상이래. 그러면 얘는 4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3, 5로 시작하는 애랑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애랑 5로 시작하는 애랑 얘네를 다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3, 5로 시작하면 남은 숫자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앞에 4가 왔다? 그럼 4P 3 3자리 골라서 써주면 되니까 5가 왔어도 마찬가지 4P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하면 6에 24에 24 이렇게 되니까 얘는 5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교집합을 찾아야 돼요. A 교집합 B 얘를 볼 건데 끝에 5가 와야 돼요. 그럼 얘는 만들 수 있어요? 요걸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걸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제일 앞에 5를 써버렸기 때문에 얘도 5의 배수가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제일 앞에 4가 오고 제일 끝에 5가 와야 이 조건이 둘 다 만족하는 애가 등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2개를 썼으니까 얘는 3개 중에 2개를 요 가운데다 나열하는 가지수 6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120분의 A 24 더하기 B 54 빼기 교집합 6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와요. 이걸 일일이 확률로 만들어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120분의 24, 120분의 54, 120분의 6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해도 같은 애가 나와요. 됐죠? 그럼 120분의 얼마니? 70. 72가 되나? 12로 나누면 24로 나눠지나? 24로 나누면 5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1번 좀 볼게요. A, B는 서로 배반이라고 합니다. A, B는 서로 배반이에요. A의 여집합이 나올 확률이 6분의 5야. 그럼 P, A의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무조건 얘랑 더해서 1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나머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합집합이 4분의 3인데 문제는 뭐래요? 배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PA 더하기 PB가 결국에는 P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해서 갖다가 대입해보면 6분의 1 더하기 PB는 X, A 합집합 B는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X라고 하면 얼마니? 12분의 7 나오나? 네, 이렇게 나와요. PB가 12분의 7이야. 그럼 PB의 여집합은 뭐가 나와? 여사건의 확률은 12분의 5가 나오겠네요.
됐죠? 자, 다음. 자, 이 사건의 확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A 과목, B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를 했어요. A 과목, B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A를 선택한 학생은 9명. 그럼 N, A가 9란 얘기고, N, B는 7명. 교집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명 중에 임의로 3명을 택할 때 선택한 3명의 학생 중 적어도 1명이 B 과목을 선택할 확률. 적어도 1명이 B야. 적어도 1명이 B란 얘기는 전체가 다 A인 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전체가 다 A가 나오는 확률. 그러면 간단해요. 16명 중에서 3명을 고르는데 전체 A를 고른 애들 중에서 3명을 고를 확률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가지수가. 요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전체는 16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야. 근데 A라는 애는 지금 저기서 말하는 조건은 3명이 모두 다 A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A 집단에서 3명을 고르는 가지수를 본 겁니다. 이해돼요? 요거 이해됐지?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확률이 뭐랑 같은지 보냐면, 자, 푸는 방식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16명이 있어요. 16명 중에 9명이 A야. 맞아요? 그럼 3명을 순서대로 뽑는다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3명을 순서대로. 첫 번째 뽑는 애가 A여야 돼. 16명 중에 9명의 확률로 첫 번째 A가 등장을 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면 남는 사람은 15명입니다. 그 중에 A를 선택한 사람이 8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한 번 더 뽑아. 그럼 남은 게 14명인데 그 중에 7명의 A를 골랐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을 순차적으로 뽑았어. 그럼 얘도 A만 3명을 뽑은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처음에 A 뽑고 그 다음에도 A 뽑고 그 다음에도 A를 뽑을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은 계산한 결과는 얘랑 똑같아요. 똑같은 애가 등장을 하지만 의미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건지 이렇게 계산을 할 건지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해두고 중복되는 애가 없는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보통은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중복을 피하는 가지수들이 이제 중복을 좀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중복되거나 조금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 5, 2, 20분의 3 나와요. A만 고르는 가지수는 20번 뽑으면 A만 3번 정도 등장한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B가 나올 확률은 20분의 17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다음. 오늘 몸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뭔가 에너지가 딸리는 느낌인데 지금.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의 수를 택한다. 네, 97페이지 3번이에요. 3개의 수의 곱, 선택되지 않은 4개의 수의 곱을 B라고 할 때 A와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은 했어요. A, B가 모두 짝수가 된대요. 그러면 짝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양쪽 다. 그러면 짝수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만 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항상 머릿속으로 상황을 설정을 이렇게 하면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상상을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식을 계산할 걸 어떤 걸로 계산할 건지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에요. 알겠죠? 자, A에 2, 4, 6이 다 들어가는 경우. 됐습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개 중에 3개를 뽑는데 A에 2, 4, 6 다 들어갔다. 그럼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 4, 6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잖아. 저 숫자 3개만 고를 거니까. 마찬가지 B에 2, 4, 6하고 나머지 홀수 하나. 얘는 숫자 4개니까 이 안에는 짝수가 3개밖에 없어요. 어디 갔어? 1부터 7까지 중에는 2, 4, 6이라는 짝수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7개 중에 4개를 고르는데 됐어요? 요거에다가 홀수 한 가지 더 하는 거야. 그치? 7개 숫자 중에 2, 4, 6을 뺀 나머지는 4개입니다. 1, 3, 5, 7 이렇게 4개 나와요. 그치?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경우, 2가 들어가는 경우, 1 들어가는 경우, 3 들어가는 경우, 5 들어가는 경우, 7 이렇게 해서 4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선택이 끝난 거고 이렇게 해도 선택이 끝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 해줘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없냐? 없습니다. 왜? 2, 4, 6이 다 한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몰리고 이쪽으로도 몰렸다? 말이 안 되지. 얘네가 숫자가 2개씩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그대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35분의 5 이렇게 나오고 계산하면 7분의 1 나오나? 35 맞지? 73, 765, 32.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안 되는 애가 7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조건에 맞는 애는 7분의 6이 나와야지. 됐습니까? 네. 됐어. 네. 자,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곱셈 정리를 하기에 앞서서 뭘 알아야 되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의외로 기호 가지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P, B, 바, A 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요. 됐죠? 잘 보세요.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A가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을 깔았지. 맞아요? 그러면 고르는 거는, 선택을 하는 건 무조건 요 안에서밖에 안 골라요. 맞습니까? 이 안에서밖에 안 골라. 이 밖에서는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A를 전제로 깔았다는 건 얘가 전사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A가 전사건으로 바뀐 거야. 그럼 그 중에서 B가 되래. B가 되려면 A라는 전제 안에 B가 되는 애들이 요만큼이에요. 이 밖에는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없어, 선택권이. 그래서 고르려면 A 안에 있는 B들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란색에 대한 빨간색의 비율을 저 P, B 바 A라고 해놓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구해보니까 얘는 전체가 A가 됩니다.
그죠? 전체가 A가 되고 그 안에서 B를 고르려면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애들만 골라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안 그러면 이런 애들이 들어가잖아. 애초에 고른 적이 없는 애들이 들어가 버려요. 전체에 없는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걸 갖다 계산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PA 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됐습니까? 어차피 전체분의 A, 전체분의 교집합 이렇게 찾는 거기 때문에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전제 조건이고 그 전제 조건 하에 얘가 일어나는 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A가 전제다. 바의 오른쪽이 전제다. 전제라는 말은 그걸 전체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안에서 B를 만족하는 애들의 비율을 뜻한다.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이걸 가지고 식을 조금 바꿔보면 네. 여기서 식을 좀 바꿔보면 양변에 PA를 곱하면 PA 곱하기 B 바 A는 PA 교집합 B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PB 곱하기 PA 바 B 라고 하면 PA 교집합 B 어차피 같은 애가 등장을 해요. 그냥 식을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이거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은연중에 쓰게 돼요. 그냥 식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은연중에 상황 설정을 해놓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곱셈 정리라는 건 뭐냐? 왜 여기 안 나와 있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잠깐만. 뒤에 나오나? 아니구나. 네. 곱셈 정리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애를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를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식 계산하면 그러네 하는 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를 보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베이지 정리라고 나와요. 보여요? 식이 복잡하죠? 식이 복잡합니다. 자, 이걸 뭐에 빗대냐면 제비 뽑기에 좀 빗대볼게요. 자,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비가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3개의 제비가 당첨 제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줘요. 몇 번째에 뽑을래? 몇 번째에 뽑는 게 가장 좋을까요? 느낌상 3번째 아니면 4번째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럼 과연 그때가 확률이 가장 높을까? 보는 거예요. 잘 봐. 첫 번째, 자, 10개 중에서 3개가 당첨 대비예요. 첫 번째에 당첨될 확률. 이건 간단해요. 그냥 10개 중에 3개에 해당되는 거 고르기만 하면 돼요. 맞죠? 두 번째에서 당첨. 예를 잘 보세요. 두 번째에서 당첨된다는 건 첫 번째에서 당첨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두 번째에서 당첨이 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당첨이 되고 두 번째 당첨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에 당첨이 안 되고 두 번째에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첫 번째에 당첨되고 두 번째도 당첨된다. 그럼 10분의 3 곱하기 남은 거 9개 중에 2개가 당첨 대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고, 아니면 요렇게 돼야 돼. 10개 중에서 7개는 당첨 대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7개 중에 하나를 뽑고, 두 번째는 9개인데 당첨 대비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3개가 된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돼도 두 번째 당첨이고 요렇게 돼도 두 번째 당첨이란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뭐가 나와? 90분의 6 더하기 90분의 21 요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90분의 27이 나오고 약분하면 10분의 3. 어라? 똑같죠? 실상 제비를 뽑았을 때 앞의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몇 번째에서 뽑든지 결과가 다 똑같아요. 확률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이제 한 2번 뽑았는데 둘 다 당첨 제비가 아니더라. 그러면 그때는 확률이 바뀌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여러분 몬티올 문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몬티. 그거 아니에요? 그 문체리끼 있고 용토랑 차 있고. 아, 맞아요. 몬티올 문제가 요거랑 관련된 문제예요. 몬티올이 뭐냐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는데, 몬티올이라는 이제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퀴즈 프로그램인데, 사람 이름 아니었어요? 응? 사람 이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퀴즈 프로그램을 하는 진행자의 이름이 몬티올이에요. 이렇게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고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사람한테 문 3개를 이렇게 닫혀있는 상태예요. 닫혀있는 상태에 문 3개를 주고서 고르라고 합니다. 그 중에 2개는 양이 들어있어요. 10. 네. 꽝이란 소리예요. 나머지 하나에는 자동차가 들어있어요. 그리고서 이 진행자가 이제 고르라고 했어. 이 이제 퀴즈 참여자가 여기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서 진행자가 문을 하나 벌컥 열어요. 그리고 여기는 꽝이라는 걸 보여주고 다시 물어봅니다. 바꾸시겠습니까?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는 게 그냥 확률상으로 봤을 때 바꾸는 게 이득이었을까? 안 바꾸는 게 이득일까?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 결국에 지금 남은 것도 2개잖아요. 음. 꽝하고 당첨하고. 맞아요. 어차피 꽝 나갔으니까 2분의 1인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제비 뽑기에 저 베이지 정리랑 비슷하다고. 얘도 지금 뭐냐면 앞에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똑같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문이 막 무수히 많은 것까지는 아니고 10만 개가 있다고 봅시다. 10만 개. 이 중에 당첨은 딱 하나야. 당첨 하나인데 내가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사회자가 99,998개를 싹 열어줘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남은 문은 몇 개야? 2개 남았지. 그치? 하나만 닫아놓고 내가 고른 거랑 하나만 남겨놓고 싹 다 열었어. 근데 나머지가 다 꽝이야. 그럼 이땐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확률이 달라요. 내가 고른 문은 10만 분의 1의 확률로 골랐지만 지금 이 사회자가 갖고 있는 확률은 10만 분의 99,999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그 확률을 하나로 모은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2개를 사회자가 갖고 있었어.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문이 2개였지만 하나를 오픈하면서 이 하나에다 3분의 2 확률을 부여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관건은 사실상 이 사회자가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을 열어 제꼈다. 사회자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를 열어버렸어. 그럼 그게 당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당첨인 경우에는 꽝이지만 당첨이 아닌 경우에는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공교롭게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알고 열었으면 확률이 남은 하나가 10만 분의 9999 이렇게 나오겠지만 얘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열었어. 근데 우연하게도 남은 두 개가 남았고 하나는 내가 고른 거야. 그때는 확률이 그냥 2분의 1, 2분의 1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기분상 처음에 고른 건 바꾸지 않는 게 맞아 라고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사회자가 알고 열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바꾸는 게 더 이득이다. 2배가량의 이득이 된 거예요. 3개 중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다. 옛날엔 그래서 그 퀴즈쇼가 나오고 나서 수학자들끼리 말이 엄청 많았대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로 바뀐 거다? 아니다. 3분의 1, 3분의 2가 된 거다. 이렇게 말이 바뀐 건데 그거는 사회자가 아냐, 모르냐 여기서 큰 차이가 온다고 합니다. 됐죠? 이게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통계 수업을 하다가 교수님이 조별과제로 내준 문제가 이거였어요. 알아와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고 다 뒤져보고 막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 별게 다 있었어요. 그때 과제로 내준 문제들이 난제들이었어요. 선의 간격이 5cm야. 선의 간격이 5cm고 얇은 막대기를 하나 던집니다. 얇은 막대기를 하나 던졌을 때 그 막대기가 선에 걸친다. 걸칠 확률은? 하고 물어봐요. 막대기의 길이에 따라서. 막대기가 5cm면 그냥 이렇게 던졌을 때 이 선에 걸칠 확률. 6cm일 때 던지면 선에 걸칠 확률.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난해하죠. 아무래도 수학과다 보니까 저딴 걸 물어보더라고. 네, 넘겨서 한번 봅시다. 문제 103페이지 1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바, B, 전제가 누구예요? B예요, B.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과 PA의 확률이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써봅시다. PB 분의 PA 교집합 B가 2분의 1인 거고 마찬가지 PA도 2분의 1인 거야. 근데 얘가 5분의 1이래요. 그죠? 요게 5분의 1이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2 이렇게 나왔더라. 다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A 합집합 B라는 건 A, B라고만 했지 둘이 배반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교집합 한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넘겨서 여기 1번 볼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동아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로활동 A와 진로활동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진로활동 A와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고 각각의 진로활동을 선택한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1학년, 2학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됐지? 자,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20명 중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더니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그게 몇 학년? 1학년일 확률. 얘가 전제 조건이죠. B를 선택한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B가 전체가 돼야겠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를 선택한 게 전제 조건이 돼요. 얘가 전제 조건이 된 거야. 그럼 요게 PB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 중에 동시에 1학년 5명 9명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 5명 중에 1명일 확률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9분의 5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전체를 뭘로 둘 거며 동시에 일어나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만 잘 세주시면 돼요. 알겠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주머니에서 꺼내서 넣고 꺼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자, A에는 흰공 하나, 검은 공 2개, B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3개가 있고 A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B에다 넣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넣고 여기서 몇 개를 빼냐면 3개를 빼요. 그랬을 때 B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공일 확률이라고 하면 셋 다 검은 공일 확률을 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또 봤는데 셋 다 검은 공일 확률만 제외를 하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A에서 하나가 넘어와야 돼요. 그치? A에서 넘어오는데 흰 공이 넘어올 확률이 있고 검은 공이 넘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에서 B로 넘기는 공이 흰 공일 확률과 검은 공일 확률이 있는데 얘가 흰 공일 확률은 3분의 1이고 검은 공일 확률은 3분의 2예요.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흰 공이 넘어왔어. 그럼 B주머니는 B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흰 공이 넘어왔으면 흰 공 4개, 검은 공 3개야. 맞죠? 그럼 전체 어쨌든 7개인데 7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 3개를 뽑는데 검은 공 3개 중에 3개를 다 뽑는 가지수만큼이 뽑는 확률입니다. 검은 공 3개를 뽑을 확률이야. 이해돼요? 그럼 먼저 전제가 3분의 1의 확률로 흰 공이 넘어왔어야 돼.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해볼게요. 자, 흰 공이 넘어왔어. 그럼 3분의 1의 확률로 어떻게 되냐면 검은 공 4개에 색깔이 반대인데? 검은 공 3개에 흰 공이 4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야. 그럼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가지수만큼 있겠지. 얘네는 같은 건데요?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번호가 따로 붙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에
1, 2, 3, 4, 5, 6, 7이라고 보시고 내가 뽑을 건 1, 2, 3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다 그냥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공들이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검은 공 3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3개 중에 3개를 뽑는 가지수만큼 확률을 갖는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7개 중에 3개를 뽑기는 하는데 검은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검은 공 4개, 흰 공 3개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검은 공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가지수만큼 들어있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 공이 넘어왔을 때 검은 거 3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니? 105분의 1인 거고 얘는 105분의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검은 공 3개가 다 나와. 그 말은 105분의 9라는 얘기고 약분하면 35분의 3 이렇게 돼요. 검은 공 3개가 나올 확률은 35분의 3인 거야. 결국은.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흰 공이 포함될 확률은 35분의 32가 되겠죠. 이해돼요?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 오늘 수업 나간 거는 복습을 좀 했으면 해요. 하면서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상황도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런 연습이 돼야 뒤에 가서 안 헷갈리고 풀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세 개의 예선 문제와 결과에 따라 한 개의 찬스 문제가 주어지는 퀴즈 대회에 참가하는데 찬스 문제는 예선 문제 2개를 맞추고 1개를 틀린 경우에만 주어진다. 3개의 예선 문제를 모두 맞히거나 찬스 문제를 맞춰야 예선을 통과한다. 예선 문제를 맞힐 확률이 3분의 1이고 찬스 문제를 맞힐 확률이 4분의 1이다. 통과할 확률은 했어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바로 딱 보면 이해가 돼요? 난 처음에 봤을 때 뭔 소리야? 뭘 맞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뭐야? 이랬는데 가만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3개가 주어져요. 예선 문제 1번, 예선 문제 2번, 예선 문제 3번이야. 이 중에 3개를 다 맞히면 바로 통과야. 그럼 3개를 다 맞췄어. 그럼 이러면 그냥 통과야. 이 중에 2개를 맞추고 하나를 틀렸어. 첫 번째 문제 틀리고 나머지 맞추거나 첫 번째 맞추고 이렇게 되거나 마지막 걸 틀렸어. 이런 상황에는 찬스 문제가 주어져요. 이때는 찬스 문제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찬스 문제를 맞춰야 이래야 통과가 된다는 얘기야. 예선 문제에서 2개 이상 틀렸다. 그럼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그럼 통과가 되려면 이러한 4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선 문제 3개를 딱딱딱 맞출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27분의 1이 나와요. 요거 이해돼요? 이런 경우 잘 보세요. 틀렸다. 3분의 2의 확률로 틀리겠지. 3분의 1의 확률로 맞추는 거니까 3분의 2의 확률로 틀리겠지. 마찬가지 이 뒤에는 3분의 1 그대로 가요. 얘는 4분의 1.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08분의 2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어차피 똑같아요. 계산하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곱하기의 순서만 바뀔 뿐이지 숫자는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랑 둘이 더해주면 통과될 확률이 나오더라.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네. 좀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합시다.